자, 이제 두 번째 영상 올릴게요. 이번 영상은 흥선대원군의 대외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의 대외관계. 흥선대원군의 대외관계. 자, 저번 시간에 국내의 위기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봤어요. 국내 위기는 세도정치였고, 이 세도정치의 문제점은 왕권이 약하고 삼정이 문란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론 이외에 다른 세력을 등용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랑, 그 다음에 상군부,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대전 해통을 편찬했고, 삼정은, 이제, 전정은 양전사업, 군정은 호포제, 그 다음에 황복은 사창제, 그 다음에 서원 철폐했죠. 47곡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뭐라 했죠? 경복궁 중건이었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뭐 원납전이니, 또 당백전 같은 게 있었고, 문세 같은 거, 통행세 같은 걸 냈다. 자, 그래서 서원 철폐 때문에 양반한테도 지지를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 중건 때문에 백성들한테도 지지를 잃더라. 그래서 지지가 약해지더라. 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내는 뭐야? 국외는 어땠냐라는 거죠. 이 당시의 국외. 일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 이미 1860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63년부터니까, 60년부터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위기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생각한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러시아, 서양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860년대, 1850년대 후반부터 이항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보다 훨씬 이전이죠. 1700년대 후반이죠. 1700년, 18세기 후반이니까 1700년 후반부터 이항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는 통상하지 않겠다. 우리는 청나라를 통해서만 무역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온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강경하게 대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9세기 들어와서 1860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860년에 국경을 마주하기 시작했고, 자, 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부터 이제 서양 세력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요때 이제, 그러니까 1860년에 러시아 국경 마주하고, 그 이후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셔먼 장군호라는 미국 배가 이제 대동강, 즉 평양이죠. 평양에 올라와서, 야, 우리랑 장사하자. 이제 우리랑 장사하면서 서로 교류하자. 라는 걸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들이 무력으로 도발하자. 그 백성들과 광군이 힘을 합쳐서 침몰시킨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미국 상선이요.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통상을 거부했지만, 이들이 필요한 물자는 줬지만, 이들이 통상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제너럴 셔머너가 무력 도발하자 관민이 학심해서 침몰시킨 사건이다. 되겠죠? 근데 이제 요때 사실은 이제 요 사건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1860년에 그 이미 이제 러시아가 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하는 게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믿는 종교가 천주교.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가톨릭이죠. 이 가톨릭을 좀 존중하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프랑스하고 친해져서 그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프랑스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잘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프랑스가 생각한 만큼 이제 러시아 견제에 그렇게 뜻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자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병인 박해예요. 우리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어떤 종교 갈등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종교 박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때 굉장히 좀 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랑스 신부님들이 살해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빌미로 이 프랑스 신부 살해를 빌미로 또 병인 박해를 빌미로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네, 중요하죠? 이제 서울이 있고 서울로 들어가는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입구에 있는 게 이제 강화도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주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요때 이제 누가 맞냐?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맞고요.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항쟁했습니다. 자, 결과 프랑스는 철수하게 되고요. 강화도에 있었던 외중앙 도사들은 이제 약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KTX 이제 열차를 사주는 조건으로 요때 약탈 당했던 문화재들 좀 받아오기도 하고 뭐 영구 임대로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좀 다시 정리를 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 러시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친해지려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으니 병인 박해가 발생했고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이 병인 양요를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항쟁을 하였다. 비록 프랑스군이 철군을 하였으나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들은 및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왜 요 마지막에 이렇게 빨갛게 줄을 꺼줬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시험 포인트예요.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현수,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 도서 등 귀중한 문화재와 재물이 약탈당했다는 거. 요 부분이 포인트여서 그래요. 시험에 요 부분이 병인 양요가 나오면 뭐라 해야 될까요? 객관식 보기로 많이 나온다. 이 얘기죠.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미국 봅시다.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병인 양요 이후에 이제 독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 뭐 하니까 계속 거절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묘가 있습니다. 남영군묘에 도굴한 사건이 있어요. 이 남영군이라는 이제 묘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이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이 있었던 터가 굉장히 좋은 길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시리상 여기에다가 이제 묘를 쓰면 왕이 나오는 자리다.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절을 불태워서 그 절자리를 뺐고 거기에다 남영군 묘를 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남영군 묘를 이제 오페르트가 와서 도굴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남영군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통상 요구를 하려 했던 거죠. 이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천인공노할 소리죠. 사실은 야,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조용히 몰래 하려고 했으나 이 남영군 묘가 회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관을 쓰고 땅을 파서 관을 쓰고 요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게 이 시멘트 아닙니까? 석회암. 이 시멘트를 바르다 요걸 회칠했다 해요. 이래 놓으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본봉은 파고 들어갔으나 본봉 다음에 그러니까 본봉이 흙이요. 흙은 파고 들어갔으나 바로 이제 관짝 위에 올라갔을 때 요 회칠한 부분에서 이제 쨍쨍쨍 소리가 난 거죠. 막 때릴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들킨 거죠. 바로 들켜서 사실은 오페르트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건 오페르트 본국이었던 독일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너무 무시하고 그 나라의 그걸 너무 무시하고 한 정말 범죄적 행위다 해서 오페르트가 독일에서도 이제 처벌받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였냐, 이때 흥선대원이 너무 화가 나서 저들과는 한하늘 아래에서 숨 쉴 수 없다, 저들과는 한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한참 후에, 아까 이게 언제 있었어요? 1866년이죠. 쌤 좀 이따 이제 요거 연도도 정리해 줄 건데, 1866년에 있었던 그 제너럴 셔먼호, 통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들어왔던 그 제너럴 셔먼호, 민간군이 합동해서 물리쳤던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1878년에 구시로 쳐들어와요. 자, 이때 초지진과 덕진진이 함락이 되었으나, 그리고 광성부를 쳐들어왔으나, 이때는 어제한 장군입니다. 어제한 장군이 조선군 수비대를 항전으로 미군이 철수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광성보에서 어제한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막았다. 이게 그 유명한 미미광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미광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와서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막았다. 이렇게. 아까 우리 병인양요 있죠? 병인양요하고 요거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통상 거부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와, 쟤들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를 설치하게 되냐면요, 전국적으로 척하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양이 침범, 서양이 침범했을 때 비전즉하, 전쟁하지 않고 화친하자는 것은 주화매국이다, 나라를 갖다 팔자라는 얘기다 라는 아주 강한 어조의 척하비를 전국 곳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조선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요 순서에 아까 그 제너럴 쇼문호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병인박피가 먼저입니다. 자, 1840, 요 위에 하나 더 있죠? 1860년에 베이징 조약 이후에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땡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자 병인박해가 일어났죠. 자, 병인박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으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무력으로 시위를 하게 되니 민간군이 연합해서 평양에 있었던 거죠. 저지했던 사건, 제너럴 셔먼호가 있었고요. 프랑스가 이 병인박해를 빌미로 쳐들어왔던 거, 병인양요. 병인양요 때 여기 보죠? 한성근의 문수산성, 양형수의 정족상성, 요건 좀 기억해야 돼요. 외교장갑과 귀중한 문화재도 약탈되었었다. 요거 같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영군의 시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통상 요구를 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쳐들어왔던 신미양요가 있죠. 요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미미광어다.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왔으나 광성보에서 어제한 장군이 막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겠다는 척하비를 설치했다. 요거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중요하니까 순서도 조금 기억하고요. 특히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차이점. 문수산성이라든지 전족상성이 나오면 병인양요구나, 광성보가 나오면 신미양요구나, 요런 거 조금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